저희 어머니도 개딸이세요. 제가 원래 민주당 그쪽에 그렇죠. 있었고 지역이 광주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보면서 저는 개딸의 마음을 이해를 하죠. 어떤 말은 안 통해요. 이제는 말이 안 통해요. 이제는 저는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아마 강성 지지층도 분화가 분명히 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된 지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당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법사위원장은 추미애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상호 의원이랑 사석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정청래가 내 말을 듣니?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동아일보가 기획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이제 개혁의 딸 이제 뭐 개딸이라고 하죠. 이제 개딸도 이제 원래 여당의 강성 지지층을 통칭하는 말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강성 지지층이 이제 이재명 친 이재명파와 이제 친 정청래파로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 이런 식의 구도가 확실히 저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뭐 우리 설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이런 개딸의 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저도 저 기사를 읽고 정확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또 저기에서도 갈라지는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저기서 더. 왜냐하면 과거 친문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또 친문도 또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저기에는 또 조국이라는 조국 대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국 지금 뭐 비대위원장인데 곧 당대표가 되시겠죠? 다시. 그러니까 조국 지금 굉장히 저희 어머니도 개딸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민주당 그쪽에 있었고 우리 제가 지역이 광주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보면서 저는 개딸의 마음을 이해를 하죠. 어떤 마음? 말은 안 통해요. 이제는 말이 안 통해요. 이제는 저는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말이 안 통하는데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러한 좀 뭐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그럼 차기에 대해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조국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과 엮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오히려 조국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지지율 조사에서 1위 나왔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조국 대표가 상당히 치명타를 입은 건 사실이고 당내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협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협상, 협치 이건 절대 안 된다. 특히나 내란 세력과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협상을 했다. 왜 합의를 하냐? 이거에 더 그냥 그 정말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가 있었죠. 공화국을 따로 만들어야겠네. 그분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야.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TK나 PK 떼서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 그러니까 그건 반헌법 세력이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네. 그래서 아마 강성 지지층도 분화가 분명히 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된 지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굉장히 기분은 오래된 것 같은데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당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법사위원장은 추미애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우상호 의원이랑 사석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단체로 이제 사석에서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정청래가 내 말을 듣니? 그렇게도 말하니까 원래 자기 정치 성향이 워낙 세신 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청래 대표가 가지는 장점이란 것은 굉장히 유머러스함, 본인 자체만의 어떤 스타일의 유머가 있는데 그게 강성 지지층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원래 정치를 장동혁 대표처럼 했던 거예요. 어떤 주류를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친정동영, 친노였다가 친정동영, 그 다음에 친문, 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계속 주류를 따라갔던 것이지 이분이 뭐 그다음 친명도
원래 이재명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친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굳이 따지면. 네. 근데 주류를 따라갔던 것이고. 근데 그때마다 강성 발언을 해줬던 것인데 이제는 자기가 대표가 되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세게 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위에서 눌러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의원으로서의 발언, 최고위원으로서 발언이면 당대표가 그걸 조금 억제를 시킨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누가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대표가 제일 세게 예,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안정성을 추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근데 네. 지금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로서도 상당히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지금 당내 강성 지지층 등은 네. 정청래 잘한다. 당대표 잘한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재밌어요. 근데 원래 네.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은 옛날에 손가역이라고 그래서 있었죠. 손가락 네. 혁명군이라는 그런 분들하고 그때 이제 문빠, 네. 뭐 문구로 소리 네. 이런 분들이 아주 배틀 세게 했었잖아요. 그랬죠. 서로 네. 공격 엄청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개딸이라는 형태로 같이 묶여졌다가 네. 그 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니까 다시 갈리고 있는 거죠. 뭐 청래당, 정청래당, 뭐 그래서 청래당과 이쪽에 이제 이 명빠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진짜로 100일밖에 안 됐는데 네. 대통령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uncontrollable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너무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아니 무슨 그 추미애 예를 들면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려다가 그때 닥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와, 저 같은 당 맞아? 그 대통령의 측근 아니에요, 최측근. 이 사람을 그냥 닥달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우상호 정부수석과 뭐 얘기하는 것과 다 엇박자로 가고 뭐 이러고 있어서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집권당 내에서 저런 분열과 갈등이 그리고 그 원인은 이제 다들 당에 있는 사람들이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은 뭐 경기도지사 네. 그다음에 정청래 이분은 뭐 조국도 지금 상처 입었으니까 나도 대선 후보로 이제 뭐 좀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욕망들이 정치적 욕망들이 넘쳐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비극이죠. 참 이게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들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이런 강성 지지층끼리 분화되는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끼리 분화는 이제 일부가 네. 예를 들면 이게 극우 성향의 네. 그런 네. 분들로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올라탄 거잖아요. 윤어게인 외치면서 네. 그 장동혁 대표가 그걸 올라탄 거죠. 네. 거기 올라타고 근데 화력을 인증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쪽 그 누구야 그 김문수 후보 두 분 다 전환길 유튜브에 나가서 그 극우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면접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주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투표율이 대개 이제 50%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일반 당원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내부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 신도 정통 기독교 신자들이나 중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신천지하고 지금 통일교하고 같이 지금 다 우리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지금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사람들이 다 무더기로 들어와서 우리 당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만, 거부감 이런 게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공화당이나 뭐 자통당의 이중 당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글쎄 그걸 당을 전체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가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내 누군 잘라내 나는 뭐 이런 분들하고만 갈래 라는 식으로 가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그걸 장애투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폭시키면서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정치적 장사는 잘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는. 그러나 그게 과연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러면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오프닝 때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엔드 이니셔티브 앞서 말씀드린 END 교류, 익스체인지, 관계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비핵화, 디누클리어제이션 이렇게 줄임말로 엔드 이니셔티브를 이제 주제로 하는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읽히는데 뭐 이제 이 오늘 이 엔드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내용 자체는 뭐 기존에 했던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뭐 일단 조어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저런 걸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저런 거 참 보수 진영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게 좀 떨어져. 기획을 잘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런 것도 한 번에 그러면 뭔가 하고 다시 보게 되잖아요. 엔드가 뭐지?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뭐 저런 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잘한 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의 반응인데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냥 일방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차피 이 북한과의 외교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미국, 중국과 북한이 정전 협정의 당사자이고 그렇죠. 우리는 정전 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전까지도 상당히 미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일관되게 진보 진영 정부가 가고 있는 평화 기조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너무 그러니까 뭐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는 분위기도 없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유엔 연설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조금은 더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호 한번 연설 한번 평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그냥 공허한 정치적 레토릭이에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교류 안 하고 관계 정상화 안 하고 비핵화 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요구했어요. 근데 칼자루 누가 쥐고 있어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여기에 한 번이라도 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북한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평화를 하자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걔네는 그 사이에 계속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 개발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만들고 났어요. 그랬더니 핵 포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 포기합니까 지금?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뭐가 나왔냐면 뭐 동결하면 그냥 인정해 주자. 이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민주당 정권이에요. 민주당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면서 북한의 평화 의지를 그렇게 포장해 주면서 북한을 핵 강대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북한은 우리한테 야 니네하고는 두 개의 다른 국가고 이재명을 포함해서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공허한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상당히 좀 뼈아픈 것 같아요.